안녕하세요. 34년 교직 생활의 책임감으로 건강 코칭을 해드리는 자격증 있는 건강 코칭사 유쌤입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능의학 박사님의 조한경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환자 혁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의 주권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원인의학을 열정적으로 달리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유튜브 닥터 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기존 의학 상식의 반기를 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을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1, 2, 3 장에서는 현대의학, 현대과학, 현대사회를 진단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현대인들의 질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4 장에서는 건강을 결정짓는 5 가지 요소,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 장에서는 2차 소견이라고 인제 부제목을 붙이셨는데 주로 인제 대사증후군이나 심장 관련 질환들이 왜 무엇 때문에 생기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 주시고 계시고요. 6 장에서는 환자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나 자신의 건강의 주권을 '나 자신이 스스로가 회복할 때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인제 제가 이야기를 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과 그리고 또 미네랄, 내 몸을 살린다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의약품과 보충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인체의 영양소 피라미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인체 영양소 피라미드에서 가장 적게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미네랄인데 그 미네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4%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마그네슘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었고요. 당뇨병과 당뇨병을 영양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사실 먹는 거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러기 때문에 그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만의 원인은 대사 활동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다. 네. 비타민 미네랄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호르몬으로 작용을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비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대사증후군 예방 솔루션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건강해지는 솔루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요러한 순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98쪽에서 99쪽에 보면은 의약품과 보충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의약품은 차단제, 억제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가로막는데요. 그래서 그 약물들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기 이 환자혁명에서는 약을 차단제 혹은 억제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를 들은 것을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혈압약은요, 베타 차단, 칼슘 채널 차단제이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양성자 펌프 차단제이고, 양성자 펌프 차단제는 위산을 억제하는 거래요. 우울증은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만 억제하고 몸의 대사는 막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소들은요, 촉진제이죠. 촉진제. 그 대표적인 예로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호모시스테인은요,
활성산소보다 더 강력해서 우리 혈관을 마구마구 공격하는 아이입니다.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요.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이나 암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그 시스테인에서 메티오닌으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요. 메티오닌으로 전환이 되어야 이 호모시스테인이 없어지거나 수치가 낮아지는데요. 그때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B6, 9, 12. 네, 맞아요. 혈관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B군 삼형제이죠. 자, 요 비타민 B6, 9, 12가 있어야 이 촉진제가 있어야 결국에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환이 꼭 필요하니까 전환이 안 되면 호모시스테인이 그대로 혈액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자, 촉진제와 차단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안전성이래요. 안전성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안전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핍을 예방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결핍은요, 바로 비타민, 미네랄의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가도스로 다량을 복용을 해도 굉장히 안전한데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이 책에서 예를 들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장 혈압약을 30알을 삼켰어요. 그럼 우리는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C를 권장량의 10배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죠. 자, 그리고요, 영양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서로 끼치고요,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각각 한 가지씩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칼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칼슘이 뼈로 들어가기 위해서 칼슘이 흡수할 때도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필요한데요. 칼슘이 또 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또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의존해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렇게 서로 의존해야 활성화가 되고 따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특히 칼슘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칼슘은 이렇게 비타민 D, 비타민 K, 비타민 C, 오메가3,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대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칼슘은요, 혈액과 근육의 0.1%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혈액과 근육의 0.1%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면 칼슘이 가장 많은 99%가 있는 뼈에서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끌어다 다 썼어요. 우리 이제 혈액이 더 중요하니까 뼈보다. 그래서 뭐 급한 대로 혈액에서 이제 칼슘을 써야 되니까 끌어다 썼어요. 그런데 좀 남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뼈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비타민 C나 비타민 K 뭐 얘네들이 없으면 혈액에 이제 칼슘이 남아도는 거죠. 그래서 석회화가 온다 합니다. 사실 석회화로 인한 오십견의 경우도 미네랄 비타민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사실 미네랄은 가장 적게 4%만 필요해요. 이제 그 필요한 퍼센트를 따질 때는 요거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 피라미드의 순서니까 이렇게 한번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미네랄이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탄단지를 대사할 수 있는 것도 비타민 미네랄이죠. 그런데 그 비타민은 미네랄이 없으면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가장 중요하고 미네랄은요. 다른 거는 없어도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미네랄이 완전히 고갈됐다 그러면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미네랄, 내 몸을 살린다. 아주 얇은 책인데 정말 미네랄에 대한 엑기스만 들어있어요. 요 책에서 보면 미네랄은 인체 내에 고작 4%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4%의 상호작용이 없다면 다른 영양소를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아무 이득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싸구려 종합 비타민. 네, 저도 사실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는 종합 비타민 뭐 이런 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근데 먹다 말다 해서 뭐 계속 먹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싸구려 종합 비타민의 경우 석유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인공색소, 설탕, 옥수수 전분, 방부제 이런 것도 들어있대요. 근데 특히 어린이 종합 비타민에는 인공색소와 설탕, 감미료의 함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 정말 저도 고등학교에서 34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음, 마지막 그 담임을 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재검이 나왔어요. 이유가요. 네, 이유가 뭐냐면 성인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방간도 많고 당뇨도 있었고 뭐 심지어는 혈압이 좀 높은 아이도 있었고요. 아토피 뭐 이런 것들이 그 18명 중에 10명 이상이 재곰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에는 과당 이런 게 많기 때문이죠. 네. 미네랄이 풍부하면 지방을 태우는 활성 작용이 증강되는 반면 미네랄이 부족하면 효소의 활성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효소는 미네랄이 없으면 꼼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미네랄은 또 비타민과 서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비만이 오는 거고,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렇게 부족하면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 내 몸을 살린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혹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암은 사실, 우리 그냥 건강한 사람들도 암세포들은 뭐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스위치를 켜느냐 마느냐는 바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 이러한 유산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폐가 좀 안 좋은데 그러면은 좀 특별하게 비타민 A, C, 비타민 B6, 카로틴, 엽산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죠. 자,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의 영양보조식품실에서 4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마그네슘 섭취량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마그네슘 섭취량이 부족한 여성의 경우 비만이 많았고요. 당뇨병도 많았대요. 자, 또 마그네슘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부족하면 우울증, 근육 경련, 그리고 당뇨, 부정맥 협심증, 발작, 혈전까지도 마그네슘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떨림이 있으면은 마그네슘 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눈도 근육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라고 하는 근육에서 이제 피를 펌프질을 해서 모세혈관의 저 머리끝, 발끝까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20배의 마그네슘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대인들의 숙명적 스트레스,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란 얘기죠. 이 스트레스가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고갈시켜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하는 일은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꼭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마그네슘만 섭취하면 안 되고요. 칼마디 아시죠? 2대 1대 1로 이렇게 잘 그룹화가 된 그런 흡수가 좋은 그런 제품을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뇨병의 원인은요, 인슐린 저항이고요.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황제병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음식에 원인이 있으니까 식습관, 원인 의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한경 박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간헐적 단식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륨과 비타민 B와는요, 인슐린의 수치를 낮춰준대요. 그런데 이게 당뇨병이 인슐린이 너무 나와서, 그래서 얘네가 혈액 속에 남아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슐린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세포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세포가 이제 너무 자주 오니까 세포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거든요. 세포 입장에서 인슐린을 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포도당까지 혈액 속에 남아 있으니까 피가 걸쭉해지고, 네, 이렇게 당뇨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당 섭취가 늘어나면 칼륨과 비타민 B1이 소변으로 배출된대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보다 15배 이상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세포에게 밥을 주는 유일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본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야 주인님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까다로운데 유일하게 문을 열어주는 게 인슐린이에요. 다른 거는 안 열어준대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 인슐린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데, 이 인슐린이 일을 할 때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분비할 때 칼슘, 비타민 D, 이동할 때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수용체가 이렇게 딱 만났을 때 크롬이 있어요. 문을 딱 열어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송몽기 박사님은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고요. 사실 그 통합의학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이미 당뇨의 처방으로 크롬을 처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근데 자꾸 배가 고픈 이유가 과연 내 위가 커서일까요? 소화가 잘 돼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막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 대사 과정에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미네랄이 없어요. 그러면은 비타민 미네랄만 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배고픔으로 이어지는 거죠. 배고픔을 호소하는 거죠. 자,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예요. 굶는 다이어트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굶는 다이어트는 안 했어요. 그랬는데, 디톡 다이어트는 요즘에도 가끔 해요. 그런데 물론 디톡 다이어트요? 네, 디톡 다이어트는 디톡을 하지만 영양소로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요. 우리 여기 조한경 박사님도 영양소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요. 자, 다이어트를 할 때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예요. 미네랄과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허기짐을 유발하는데, 이 허기짐은 위가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렐린 호르몬이 과다 생성이 되어서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뇌에서요. 마그네슘이 부족해. 지금 심장이 막 뛰어야 되는데 20배 이상의 그 마그네슘을 심장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먹어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걔가 이제 그렐린 호르몬이라는 거죠. 얘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생성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를 먹었는데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배고프다? 그러면은 이런 증세라고 합니다. 자, 요 표를 한번 더 가져왔는데요. 중요하니까요. 우리 비타민 B군이 왜 중요한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우리는 현대인은 굉장히 많이 먹죠. 근데 얘를 대사를 하려면은 이렇게 비타민 B가 군대처럼 필요해요. 얘네가 탄단지가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으로 이제 분해가 돼서 이 세포의 TCA 회로를 미토콘드리아가 돌려요. 그러면서 우리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건데, 이 에너지가 생성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한 개도 필요 없는 게 없고요. 심지어는 그룹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 활성 비타민 비복합체를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자 이 표를 또 가져왔습니다. 자,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600칼로리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 따라서 비만 환자들은 영양 결핍 환자들이다. 영양 공급이 충분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 저는 이거 100% 믿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 이제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을 제 몸속에 넣어줄 줄 몰랐을 때, 그때는 정말, 이렇게 날씬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나이살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정말 좋은 똘똘한 비타민 미네랄을 잘 제 몸에 공급해 준 결과, 그냥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안 했는데도 한 4kg가 그냥 빠져서 제 정상 체중이 딱 나와 버렸어요. 여기 조한경 박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병원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 내 정상 체중보다 더 많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건강의 적신호다. 내 체중부터 조절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영양소를 바탕으로 한 디톡,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한 요요 없는 다이어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경험도 많이 있고 케어한 그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이렇게 친절한 목소리로 상담해 드립니다. 자, 이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솔루션. 우리 조한경 박사님 "약 없다, 약 없다." 이래요. 예. 이것만 하면 된다 해서 인제 제시해 놓은 거예요. 탄수화물 줄이기, 과당 안 된다. 과당이요, 왜 그렇게 가공식품에 많이 쓰냐면 설탕보다 굉장히 싸대요. 그러니까 이 과당을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과당은 포도당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간으로 가서 그냥 저장이 돼서, 네, 지방간을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당이 "나 과당이야." 이러지 않아요. 과자에도 들어있고 음료수에도 들어있고 모든 가공식품에 맛을 내기 위해서 과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줄여야 돼, 아니 안 먹어야 되겠죠. 저는 되도록 안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수면 스타일에 맞게 숙면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따 말씀드리고요. 항산화 영양소 충분하게 섭취하기. 늘 이야기하고 있죠. 운동하기, 스트레스 조절하기. 요 5가지가 바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솔루션이라고 조한경 박사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입이 좋아하는 음식보다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세요. 네. 자, 포도당은 남는 것은 간에 저장을 했다가 비상시에 써요. 그런데 액상과당은 전부 다 간으로 가서 비알콜성 지방간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가공식품이 원인인 병들이에요. 아주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다음에 뇌, 심장, 위, 혈액 모든 부위에 항산화 효소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 항산화 효소가 뭐냐면 바로 활성산소 막아주는 SOD예요.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자꾸 변해요. 네. 이렇게 콜라겐도 없어져요. 자, 우리가 나이 들수록 늙는다는 것, 노화된다는 것,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항산화 효소, 콜라겐이 자꾸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죽은 인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에서는 현대인은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별도로 외부에서 꼭 섭취해야 한다. 그래야 질환이 없다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요, 국제과학위원회에서 비타민 미네랄의 최적의 섭취를 액체 상태라고 발표한 내용이에요. 구강 스프레이가 제일 흡수가 굉장히 빠르죠. 제가 이 참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요. 이미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비타민 미네랄을 어 주일에 한 번씩 주사로 맞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주사로 비타민 미네랄 맞는 거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액상을 선택했습니다. 네. 액상, 그리고 알약 칼슘 캡슐은 20-30% 밖에 이게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기능의학 같이 공부하시는 호르몬과 그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0원어치 사서 먹으면 20원어치 흡수됐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흡수가 중요한 거겠죠? 자, 제가 그 꾸준히 마시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이렇게 저는 가루 형태로 된 거를 그때그때 물에 타서 신선한 그런 비타민 미네랄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네, NK 활성도 검사가 무려 3,560이 나왔습니다. 요거 한, 제가 1년도 안 됐어요. 이거 뭐 그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온 건데, 이 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500 이상이 정상이라고 나와 있죠? 보통 건강한 청년들이 한 800에서 10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가 이게 이제 그 이 전후 비교표는 없어요. 전에 이 NK 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게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가서 직접 이렇게 검사를 한 건데요. NK 세포는 뭐냐면 암세포와 염증 세포를 잡아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보는 즉시 이렇게 잡아서 먹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활성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굉장히 그 건강하다, 면역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요기산 대사 균형 검사에서 바로 항산화 대사율이 100% 만점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내 몸속의 그런 어떤 대사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도 네, 저와 함께 케어하면 이 수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독은요, 우리 몸이 잘 때 멜라토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잠이라고 하는 파트도 그것만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크롬은 멜라토닌 전구체이고 이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질 때 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자, 다음에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이라 잠을 잘 때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D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카탈라제입니다. 다음에 비타민 B, 구는 세로토닌 생성하는 원료의 조효소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이 멜라토닌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입니다. 자, 저는 건강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주변에 현대의학을 맹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약으로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단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안전하게 영양소로 내 건강을 지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서 내 몸속 100개조 세포들이 활짝 웃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